자, 글로벌 정면 승부는요.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이 파리에 정지윤 리포터 연결합니다.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프랑스 의회가 지난해 11월 이 파리 동시다발 테러 이후에 시행되던 이 국가 비상사태를 오는 5월 26일까지 석 달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 보도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11월 13일 파리 연쇄 테러가 일어난 다음 날 곧바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말에 국가 비상사태를 3개월 연장하면서 오는 2월 26일 종료될 예정이었는데요. 네. 프랑스 정부와 의회는 여전히 테러의 위험이 존재하고 사회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는 국가 비상사태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니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지만 위험이 존재하는 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9일 프랑스 상원에서 먼저 통과된 연장안은 16일 하원 회의에서 찬성 212표와 반대 31표를 얻어 국가 비상사태를 5월 26일까지 연장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여전히 찬성표가 압도적이지만 테러 직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을 당시 무려 500표 이상의 찬성표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 약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결과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국가 비상사태에서는요, 이 수사당국이 테러와 관련이 있거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법원의 영장 없이도 가택수색과 가택연금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전해졌는데 그렇다면 이 경찰들의 공권력 남용 이런 역효과 우려되는 건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국가 비상사태 연장이 확정되면서 유럽평의회와 국제사면위원회 또 프랑스 인권연맹은 국가공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많은 시민단체와 몇몇 의원들의 반대도 있었는데요. 이번 연장안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진 유럽 생태 녹색당과 사회주의 정당 의원들 역시 국가 비상사태가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우려했습니다. 네. 국가 비상사태 중에는 법원의 영장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프랑스 수사당국은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도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테러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을 수색하고 가택연금, 무기류 압수, 구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파리 연쇄 테러 이후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 기간 중에 총 3,340차례의 가택 수색이 있었는데요. 수색을 통해 총 578점의 불법 무기류가 압수되었고요. 340명이 구금되고 285명이 가택연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요즘에 이 파리시의 평소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해지는데 뭐 지난해 11월이니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그런 악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국가 비상사태 연장에 대해서 국민들의 찬성 여부는 어떤가요? 테러 이후 프랑스 정부는 파리에 약 3,000명의 추가 병력을 배치하면서 현재 총 5,000명의 군인들이 파리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네. 파리의 분위기는 테러 전과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이슬람 사원이나 관광 명소에서 무장한 군인들을 유독 많이 보게 되는데요. 네. 지난 1월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77%의 프랑스인들이 국가 비상사태 연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파리 테러가 발생한 지 약 3개월이 지났지만 테러에 대한 공포가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77%의 프랑스인들이 국가 비상사태 연장에 찬성하고 있다. 상당히 좀 높은 지지율이네요. 자, 다른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프랑스 검찰이 2012년 대선 기간 동안 불법 선거 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니콜라스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 검찰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전 대통령이 2012년 선거 기간 동안 불법 대선 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식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16일 어제 확인되었는데요. 현재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12년 당시 대선 캠페인 홍보를 담당한 업체인 비그말리옹을 통해 불법 선거 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와 초과한 선거 비용을 은폐하려 했다는 두 가지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네. 비그말리옹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소속된 당인 공화당에 허위 영수증을 끊어주는 방식으로 1,850만 유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검찰은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 비용이 초과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캠프 관계자와 비그말리옹 측에 회계장부 조작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두 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대선 불법 자금 문제, 각종 사기 혐의로 총 13명의 비금알리온과 공화당 관계자가 기소된 상태입니다. 네,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또 어마어마한 이 정가의 스캔들이 터지는 셈인데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르코지는 우파 대중운동 연합을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대선 출마가 유력시된다는 소식 들려왔는데 이렇게 되면 이 수사가 대선 출마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재작년에 다시 정계로 복귀하면서 내년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네. 현재 대중운동연합의 전신인 공화당의 대표로서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비금알용 사건으로 인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지 않겠냐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 테러 이후 우파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재선을 점치기도 했습니다만 네. 프랑스 검찰이 불법 선거 자금 문제에 공식 착수하면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차기 대선 행보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네. 이번 검찰 수사 결과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또 프랑스의 외신을 접하니까 뭐 우리나라의 이 정치판과 또 큰 차이는 없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정지윤 리포터였습니다.